전 요즘 이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올해 36이고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에겐 한창 나이라고 불리는 시기지만 제 하루는 그 말만큼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침은 늘 비슷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먼저 떠집니다. 이유 없이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서면 예전보다 눈밑이 조금 내려와 있고 웃을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의 얼굴이 더 익숙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회사에서는 큰 직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자리. 일은 꾸준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문제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퇴근길엔 늘 같은 노선을 탑니다. 이어폰을 끼지만 음악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문을 열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의 나와 집안의 나를 구분하는 시간이 필요해졌을 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습니다. 이제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불을 켜는 게 먼저였습니다. 집이 밝아져야 하루가 끝난 것 같았으니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하나씩 끄는 게 먼저입니다. 거실, 부엌, 방, 차례대로 집이 어두워질수록 제 몸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완전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창밖 불빛, 휴대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 정도면 충분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몸은 분명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생각들이 갑자기 말을 걸어옵니다. 잘못한 일도 없고 크게 후회할 일도 없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불을 켜면 이 방에 혼자 누워있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해질 것 같아서 불은 다시 켜지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말해지는 나이. 아직은 혼자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들리는 시기. 저는 요즘 그 말과 제 생활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루를 끝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을 끄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집에 들어오면 불부터 켰습니다. 방이 밝아져야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야 비로소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을 켜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도 바로 불을 켜지 않고 잠깐 서 있게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이 켜진 방 안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이 조금 버거워졌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서는 하루가 너무 또렷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말들, 괜히 웃었던 순간들, 넘기지 못한 생각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서 하루를 설명해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하나 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실 불만, 그 다음엔 부엌 불까지. 불이 줄어들면 생각도 조금 덜 또렷해졌습니다.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여백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꺼진 방에서도 불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게 켜진 불빛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집에 들어오면 불을 켜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건 도망이라기보다는 조절에 가깝습니다. 오늘 하루를 전부 마주하지 않아도 되게 이 정도만 보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아직 젊다고들 말하지만 하루를 넘기는데 이런 장치 하나쯤은 필요해진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을 끈 채로 하루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깁니다. 불을 끄고 지내는 밤이 익숙해진 뒤로 제 하루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괜히 이것저것 정리하지 않게 되고 해야 할 일도 굳이 더 만들지 않습니다. 불이 켜진 방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켜거나 괜히 시간을 채워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끈 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휴대폰 화면만이 방안을 조금 밝힙니다. 그 빛이 이 방에 필요한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두운 방에서는 외로움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미 조용한 상태라서인지 마음이 먼저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덜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생각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지금의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혼자이고 여전히 내일 출근을 하고 여전히 비슷한 하루를 반복합니다. 다만 하루를 마주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불을 끄는 건 삶을 끄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선명하게 남겨두는 선택입니다. 저는 요즘 그 정도의 흐릿함이 이 밤을 넘기기에 딱 맞습니다. 어느 날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서도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어둠이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시 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두던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방 전체를 밝히는 불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빛도 아닌 딱 그 정도였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하루를 되짚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밤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번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예전처럼 불을 모두 끄고 눕고 어떤 날은 스탠드 불을 잠깐 켭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 날에는 불이 아니라 빛을 조금 남겨둡니다. 그 빛이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가 너무 급하게 끝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켜는 대신 빛을 남긴다는 선택은 저에게 오늘을 대하는 다른 방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끄지도 다시 환하게 켜지도 않는 방식.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 밤을 건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불을 끈 방에서 가끔 빛 하나를 남긴 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요즘에 저는 불을 끄고 지내는 이 생활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직 36인데 벌써부터 이런 밤을 보내도 되는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질문조차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지 보다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기 더 힘들어졌다는 걸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크게 어긋난 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끝내는 순간만큼은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해졌을 뿐입니다. 불을 끄고 필요하다면 빛 하나만 남겨두고 그렇게 하루를 넘기는 삶. 누군가에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은 이르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의 저는 이 방식이 제 하루를 가장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말해지는 나이에서 이 정도의 어둠과 이 정도의 빛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불을 켜고 계신지 아니면 저처럼 잠시 어둠을 선택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정답은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버텨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을 넘기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기를 바랍니다.